이제 드디어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최양성소 두 번째 미션은 종목 발굴입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각 한 개 종목, 총 3개 종목을 선정해 주세요. 한 명의 탈락자가 발생할 예정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각자 개인별로 이제 종목 발굴 과제 해오신 걸로 알고 있고 좀 이따 이제 개인별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제 발표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1등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저희 최준철 소장님이 브이로그를 가끔 올리시는데 얼마 전에 올린 것 중에 이제 제주도를 다녀오신 게 있어요. 혹시 거기에 어디를 갔다 온지 아시는 분?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건 퀴즈가 아니었고요. 롯데관광 개발에 저희 소장님이 투자하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5분 정도 가볍게 핵심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써주시면은 가장 저희가 생각하는 포인트에 근접하신 분 한 분을 이제 선정해가지고 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이제 유형 자산을 바탕으로 굉장히 높은 고정비가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이제 원가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영업 레버리지가 굉장히 잘 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큰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그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가 얼마나 날 수 있는가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왜 이 기업이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제주도라는 이런 차별적인 입지 그리고 마카오에서 직접 스카우트한 인력들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고객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입지나 카지노 고객 증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이런 레버리지라든가 이 수익 구조와 관련된 걸 써주신 분은 사실 없었어요. 그것까지 해주셨으면 100점짜리였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저희 아이디어와 유사하게 접근하신 분은 저는 케이수님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1등 선물은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유명하게 알려진 시즈캔디 토피에츠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네, 바로 이어서 종목 발표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 건데요. 이번 발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신 직접 발굴한 종목을 1인 단독 발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형평성 때문에 이제 비공개로 진행을 되고 다른 훈련생들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별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순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뽑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어서 진짜 다행이다 했는데 이거 뭐 순번이 의미가 없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정치색이랑 관련 없죠? 노란색. 미션이 구체적이었던 만큼 각 카테고리에 맞는 종목을 정확하게 찾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공부도 하고 느껴보는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봤고요. 최양성소 멘토로 참여하게 된 이준우라고 합니다. 저도 대표님이랑 기준이 많이 비슷했는데 이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거나 다른 점이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밤길 운전하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안경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두운 곳에서 안 보이는 거는 시력 저하된 게 아니라 이제 노안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요새는 저같이 40대 이상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될 나이에 저렇게 휴대폰만 보고 있어서 눈 건강이 심히 걱정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기회다. 안경 렌즈 관련 종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은 종목은 삼형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안경 렌즈 매출 비중이 3.3%입니다. 이게 무슨 안경 렌즈 관련주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가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약간은 좀 복잡해 보이는 이 관계사들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에실로 코리아에서 국내, 중국, 베트남 안경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을 순차적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관계사들의 매출과 이익을 가져와 봤습니다. 삼형무역은 영업이익이 184억인데 단기 순이익이 626억으로 오히려 더 큽니다. 이 이유는 이제 에실로 코리아의 순이익의 지분만큼 지분법 이익으로 이제 잡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당금도 매년 200~300억
정도 평균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실로 코리아가 과연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연결 재무제표 20년부터 갖고 와봤습니다. 참 보기 좋게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E도 30% 가까이 되는 진짜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다음 내부자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풍력 발전의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고요. 첫 번째로 매수자는 CS 윈드라는 모 회사입니다. 2024년에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해상 풍력을 발전하기 위한 이제 덴마크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배당주 종목으로는 기아를 뽑았습니다. 지금 배당률은 예전에는 좀 크지 않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배당률이 5%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가장 중요한 저평가되어 있는 가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 매출 100조를 달성을 했는데 사상 최대 저평가 퍼 3.71을 기록을 했습니다. 핵심은 에실로 코리아잖아요. 에실로 코리아 연결 재무제표를 또 보여주셨고, 이 연결 재무제표의 이 꾸준한 숫자를 보여주긴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도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가보니까 요새는 누진 다초점 렌즈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에실로 코리아가 이런 취급하는 그 렌즈 자체가 굉장히 좀 고가이고 좀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크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부자 매수라는 기준을 두긴 뒀지만 내부자가 매수를 했다는 걸 바탕으로 사업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다거나 투자 매력도가 있다거나 이런 포인트는 또 어떤 걸로 좀 생각을 하셨을까요? 보통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다는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대부분 이제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먼저 수주를 하고 이제 풍력 타워 업체에게 이제 발주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 베어링 같은 경우에 타워를 발주를 할 때 공급망 안전이나 협상을 할 때 이제 베어링과 함께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과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CS 베어링도 함께 지분을 늘린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로 주가가 선행적으로 사실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아이디어가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숫자로 현재는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주가에 많이 묻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발표하는 동안 머리가 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질문에 대비를 해서 예상 질문과 예상 답안들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해봤는데 역시 그 보시는 눈들이 되게 날카로우셔서 지금 뭐 상처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은 투자자 부동의 1위 두 번째 미션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배당주 탑픽으로는 제가 대신증권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증권이 이제 최근 뜨거운 화두죠. 자본준비금 감소 통한 이제 비과세 배당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뭔가 증권을 고루 갖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코스피나 이제 증시자금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거래자금이 커지는 효과도 있고 그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 수취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면에서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큰 PF 부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충된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완화되면서 이익 성장성, 이익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개선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내부사 매수는 한국단자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기업을 공부할 때 굉장히 BM이 매력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밸류업도 확대를 해주면서 배당을 많이 이제 줘서 환원도 우수할 걸로 기대된 기업인데, 근데 한 가지 우려, 이제 감익 구간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힌트로 전 내부자 이제 매수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내부자들이 매수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점 면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IR 담당자도 이제 최근에 자녀분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생활 속 발견 탑픽 기업은 아세아 시멘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실제로 원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멘트 가격은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건설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단가 인하를 안 압박을 안 넣을까 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 결정권이 이제 시멘트 업체한테 왔다라는 걸 좀 감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사시멘트가 왜 생활 속 발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건설사분이랑 인터뷰를 하는 컨텐츠가 있었는데 시멘트 업체를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찾아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 대신증권의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비과세 배당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세후로 봤을 때는 더 메리트가 크다 라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주가가 좀 오르기 전에는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뭐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있는 상태잖아요. 결국에는 이 비과세 배당은 끝나는 이슈가 되는 거고요. 대신증권이 혹시 우선주도 있는 거 아세요? 예, 있습니다. 우선주가 꽤 큰 것도 아세요? 시가총액이? 예.
합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장표에 9,100억으로 보면 안 될 텐데. 아, 예. 그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주를 볼 때는 이게 우선주가 있나 없나를, 보통 우선주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우선주가 대부분은 작은데 좀 크게 발행되어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사실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이 사실 4천억이면 거의 본주의 한 절반가량을 발행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배당도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까지 감안하면 이 보통주 주주들이 다 갖는 게 아니라 우선주랑 좀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좀 크고 배당 유출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예상 질문인데 내가 왜 당황하지? 그 포인트에 대한 근거들이 뭔가 매칭이 좀 안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망고밥입니다. 네, 첫 번째로 고배당주입니다. 주주 환원, ROE, 영업이익률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종목은 바로 이크레더블이라는 종목입니다. 이크레더블은 매출의 90%가 신용조회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크레더블이 효율적 기업이면서 스노우볼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최소 80%를 배당을 했고 평균 135%를 배당을 했습니다. 훌륭한 자본 배치를 봤을 때 효율적 기업이라는 판단을 했고 지난 한 10년 동안 영업이익률 30% 이상 그리고 ROE 20% 이상을 유지를 했습니다. 내부자 매수 종목 또한 이제 스크리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내부자가 실적이 오를 것을 미리 알고 매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선정한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그로스 유형이면서 또 턴어라운드까지 가능한 그런 유형의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활 속 발견 기업입니다.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남편이 생성형 AI 제조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스타트업의 고객사가 이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인데 기업들의 혹시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가장 핫한 종목들이에요. 그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보수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AI를 도입하는 회사라면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해서 기업 발굴을 해보았는데요.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현이화가 저평가 유형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실적을 보시면 2020년, 2021년 이 정도 이후로 계속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률의 상승으로 인한 그런 ROE의 개선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모회사 서현의 임원진들이 최근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점에서도 좀 저평가 인식이 공유된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크레더블 담당 앞에서 이크레더블 발표였어. 그럼 이크레더블 질문을 좀 드리면은 잘 짚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에서 자유로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맞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발표 자료에서 써주셨듯이 이미 사실 높은 배당 성향을 바탕으로 고배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주식을 지금 이제 사겠다고 이제 종목 발굴해 오신 건데 어떤 걸 보고 사고 언제 어떻게 팔아야 이 투자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는 배당 성향이 과거보다 상승했습니다. PER은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저평가 상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고, 이 주가 순이익 지수 그래프를 봤을 때도 아직 그 주가와 순이익 사이에 그 괴리가 존재를 하고, 순이익은 다시 올랐는데 주가는 아직 좀 눌려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망고밥님이 영상은 정말 잘 만드시고 독후감도 진짜 잘 내셨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종목을 고르고 근거를 찾아서 논리를 만드는 거는 전혀, 나는 이건 발표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봐. 잘못 골랐어. 응. 내가 생각한 게 조금 너무 단순하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좀 더 세부적으로 깊게 생각하고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사의 종목 발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배당주를 선택한 기준을 배당 성향 50% 이상, ROE 10%, 내수 기반의 산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선택한 기업은 바로 케이카입니다. 케이카는 배당 수익률 8.9%로 고배당주 중에서 상위권에 놓여 있고, 산업 구조가 단순해서 제가 이해하기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대주주가 전체 주식의 72%를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의 지속성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내부자 매수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한 기업은 바로 풍산홀딩스입니다. 24년 3월 28일 날 공시가 떴는데 대주주께서 180만 주를 매수하셨고, 동시에 부회장, 사장, 부사장까지
같이 매수 공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발견입니다. 저희 집 앞은 이렇게 농경지랑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3개의 건물들이 몇 년 사이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물류센터, 대형 카페, 기숙학원입니다. 기숙학교가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개가 메가스터디 교육에서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랑 메가스터디 교육을 공부해봤는데 메가스터디의 급식 산업을 보니 매출이 270억 정도 되는 매출에서 한 20% 이상 되는 수익원이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풍산홀딩스 그 180만 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무상증자 해가지고 그 신주 입고가 된 장내 매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케이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성향을 50% 이상인 걸로 고르셨는데 성향이 10%인데 예를 들어서 배당 수익률이 10%인 기업이랑 성향이 뭐 50%인데 배당 수익률이 5%인 기업이랑 이게 후자가 더 좋은 투자일까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주에게 뭔가 이렇게 돌려주려는 기업이 주주를 생각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같은 돈을 제가 투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주는 회사가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케이카가 사실 굉장히 높은 배당 성향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반대로 이렇게 높은 배당 성향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향을 올려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익이 줄어들면 그대로 배당 수익률도 내려가는 이런 단점이 있기도 한데 현재는 높잖아요. 근데 뭐 사모펀드가 영원히 이 기업을 갖고 가진 않을 거고 보통은 이제 그냥 일반 회사들한테 넘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배당 성향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배당 컷에 조금 예민한 편이고 PF 지금은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뭐 라이트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발표를 했구나. 좀 더 디테일하고 알아봤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질문이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오늘 미션의 탈락자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